다른 사람 있나요? 다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요. 가져갔어요. 다른 사람은요. 우리가 도우려는 사람이 바로 저쪽에 있어요. 무슨 일이죠? 거기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 너 상태가 안 좋아 보여. 디오스다도 카벨로, 차비스타 독재 정권의 주요 수장 중 한 명이 심각한 고발의 중심에 등장합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지진 속에서 미국 구조대가 사람들을 구하려고 진입을 시도하는 영상이 돌고 있는데, 이 진입이 정권과 연관된 당국에 의해 막혔다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이 주목받는 이유는 가족들이 여전히 매몰된 친척을 찾고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카라카스와 라가이라에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이미 1,400명을 넘어섰으며 독립적인 기록에 따르면 아직도 거의 5만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지난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공식 사망자 수가 이제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아직도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 상태입니다. 약 1,600명의 외국인 구조대원, 이 여러 나라에서 파견돼 수색을 지원 중입니다. 그러나 초반엔 현지 주민들이 이 임무를 맡았습니다. 충분한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친척과 이웃을 찾기 위해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쳤습니다. 지진은 콘크리트, 도로, 병원만을 강타한 것이 아닙니다. 지진은 수년간 베네수엘라 국민을 억누르고 있던 정치적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이 신속한 구조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차베스 정권은 누가 도울 수 있는지, 어디로 지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이 도착하는지까지 통제하려고 합니다. 외국 구조팀, 자원봉사자, 그리고 주민들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동안 정권의 관료주의는 생명과 죽음 사이에 또 하나의 장벽으로 등장합니다. 여기 매우 충격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이름과 성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노라이마 페레스, 카몰리베 클리닉 청소원입니다. 내 자녀가 모두 실종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딸 아란사 로페스는 살아서 구조됐지만 그녀의 성이 아닌 아란사 베르가라라는 성으로 데려갔어요. 그녀는 사회보장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저는 카라카스의 모든 병원을 찾아봤지만 그녀가 이송된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이 일이 국제적으로 알려져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이 목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바르가스, 아이들이 납치되고 있어요. 바르가스, 아이들의 성을 빼앗고 다른 성을 붙여서 데려가고 있어요. 왜 제 딸이 페레스 카르냐 병원에서 찾을 수 없는 거죠? 딸을 찾으러 갔지만 못 찾았어요. OP27의 모든 증인에 따르면 거기 있던 유일한 아란사 로페스는 제 딸이지만 병원에서는 아란사 베르가라로 데려갔어요. 차비즘에게 더 중요한 건 생명 구학인가요? 통제 유지인가요? 왜 구조하러 오는 사람들을 막는 걸까요? 매몰된 사람들이 아직도 도움받으려면 허락이 필요하다니 말이 됩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부 장관이자 차베스주의 핵심 인물은 성명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청하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당국이 지원과 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뉴스에서 가장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공식 발표에서는 프로토콜을 언급하고 있었지만 SNS에 올라온 영상들은 미국 구조팀이 한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다 저지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난이 거센 이유는 지진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프랑스, 콜롬비아, 멕시코, 스위스 등 여러 나라의 구조팀이 수색 작업을 돕기 위해 동원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600명 이상의 해외 구조대원들 이 베네수엘라에 도착했으며 주말 동안 최소 33명이 구조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생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구조 전문가들은 처음 72시간 이 생존자를 찾는데 결정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후에는 생존 확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치적 장벽, 지연, 혼란스러운 명령이나 구조팀을 둘러싼 통제 다툼 등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콘크리트 아래에서 숨쉬기 힘들어하며 목소리, 손전등, 손길, 도구, 준비된 구조팀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 비극은 또 다른 걱정거리를 낳았습니다. 가족과 떨어진 아이들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라는 단체는 카라카스와 라과이라에서 대피 중에 아이들이 사망하거나 다쳤으며 일부는 보호자와 떨어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한 베네수엘라 어머니의 주장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구조된 후 성이 바뀌었고 그 이후로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제 다른 아들 아론 로페스, 아니 에드가르 노엘 마토스 페레스 19살, 그리고 제 아들 마이크 로페스 6살도 살아서 구조되었으니 제발 도와주세요. 경찰서로 데려갔는데 아직까지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그들을 찾아봤나요? 네, 저희가 찾아봤어요. 제 가족도 제 세 아이들의 사진을 SNS에 올려서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는 페레스 카레뉴에서도 찾아보고 온갖 곳을 다 찾아보고 있어요. 헬리코이드에도 이미 가봤지만 제 아이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미션 비비엔다에 있었어요. 정의를 원해요. 네, 저는 정의를 요구해요. 제 아들 마이크가 라과이라 주 경찰에 의해 끌려갔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성함 전체를 말씀해 주세요. 도라이마 아사벨 페레스 아폰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규모의 재난에서는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 실수, 방임, 범죄에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폐쇄적인 시스템이 지배하는 베네수엘라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성이 바뀌거나 설명도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경우 큰 경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베네수엘라 가족들은 소셜미디어, 메시지 그룹, 독립적인 기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친척을 찾기 위해서요. AP통신은 베네수엘라 안팎의 사람들이 실종자들의 사진, 이름,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식적인 소통만으로는 그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독립적인 기록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실종자들이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야권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일요일 기준으로 거의 5만 명에 달하는 실종자가 등록되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실종자나 매몰자 수가 더 적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집계와 가족들의 기록 사이의 이 차이는 이번 비극에서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입니다. 정권에게는 그저 통계일 수 있지만 한 어머니에게는 딸이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입니다. 형제에게는 아직 구조를 기다리며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국가가 정보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을 때 국민들은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들을 스스로 찾기 시작합니다. 병원 목록, 구조된 사람들의 이름, 대피소, 위치 등입니다. 라과이라 이번 재난의 가장 강렬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국제 언론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100채가 넘는 건물이 붕괴되었고 수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메라는 위에서 라과이라의 파괴 규모를 보여줍니다. 전체 블록이 콘크리트와 철더미로 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해외 구조팀들이 계속 도착해 수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옷장 옆에 있나요? 거의 들리지 않는 11살 모이제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6시간의 구조 작업 끝에 소녀는 잔해 속에서 살아 구조되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발견된 어머니와 여동생은 부상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카라발레다 해변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건물 잔해 아래 나흘간 있었습니다. 지친 두 사람은 프랑스와 미국 구조대원들에게 구조되어 자원봉사자들이 구급차까지 안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9달 아기의 울음소리가 스페인 소방대원을 이끌었습니다. 생존자 발견마다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은 수색 지역에서 장비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인간띠를 만들고 당국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원을 원합니다. 우리는 중장비를 원합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자동차, 임시천막, 학교, 심지어 골프장에서도 추가 붕괴를 두려워하며 잠을 잡니다. 수산화는 생존자 중 한 명입니다. 그녀가 살던 건물은 이웃들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온 직후에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은퇴금으로 샀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많은 파괴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들의 감정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메디카모로 세탁기예요. 본 텔레비전을 샀어요. 모두 경험했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물질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생명은 돌아오지 않아요. 미국의 대응도 위기의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당국은 수색팀, 의료 지원, 인도적 지원을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초기 약속은 1억 5천만 달러였으며 추가 지원 패키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수년간 경제 붕괴, 대규모 탈출, 기본 서비스의 붕괴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위해 대응이 크고 신속하며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국의 구호가 도착하는 것은 정권의 통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즉각적인 구호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독일, 중국, 그리고 다른 대표단들이 국제적 지원 노력에 참여한 것으로 거론됐습니다. 차이점은 미국의 존재가 상징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샤비스주의는 항상 반미 담론을 내부 통제, 정치적 탄압, 고립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너진 건물들과 실종된 아이들 앞에서는 이런 담론이 힘을 잃게 됩니다. 메모된 사람은 소방관의 유니폼에 어떤 국기가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잔해에 갇힌 사람은 살아서 나오고 싶을 뿐입니다. 디오스다도 카벨로는 이 상황을 절차에 따라 조직된 작전으로 보이려 했지만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남는 정치적 이미지는 다릅니다. 수년 동안 국가를 지배해온 같은 집단이 이제는 구조 작업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의 영상에서는 건물들이 거의 즉시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충격의 강도를 보여줍니다. 또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수년간 구조적 위기로 이미 약해진 건물들 안에서 갑작스럽게 지진을 맞이했습니다. 지진은 이미 병원이 취약하고 공공 서비스가 불안정하며 국민이 지쳐있던 나라를 강타했습니다. 구조대가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카벨로와 정권 전체 체계에 대한 비판과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비극에서 구조를 방해하는 사람은 단순히 관리에서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우선해야 할 때 통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기여해 주세요. 저희는 진실을 전하는 데 집중하는 독립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